안녕하세요. ETF 투자 정보를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ETF야 놀자입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주식을 더 많이 담고 싶은데 안전자산 30% 규정 때문에 아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최근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ETF가 나왔습니다. 바로 원큐 현대차기 아채권원합 50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0206G0입니다. 오늘은 이 ETF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다른 원큐 채권원합 ETF와 비교했을 때 어떤 투자자에게 어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원큐 현대차기 아채권원합 50 ETF는 현대차와 기아에 각각 약 25%씩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단기 국공채 성격의 자산에 투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반은 현대차와 기아, 절반은 채권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상승에는 일부 참여하면서 채권 비중을 통해 전체 변동성은 낮추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공격적인 주식형 ETF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정적인 채권형 ETF만 들고 가기는 아쉬운 분들에게 중간지대 성격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ETF의 운용사는 하나자산운용이고 기초지수는 KDI 현대차핸드기 아채권원합 50지수입니다. 상장일은 2026년 6월 9일, 총보수는 연 0.1%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차와 기아일까요? 과거 현대차와 기아를 볼 때는 자동차 판매량, 환율, 전기차 경쟁력, 미국 시장 점유율 같은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로봇과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까지 사업 평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가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당장 크게 바꾸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항상 현재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떤 스토리에 가치를 부여할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단순 완성차 기업을 넘어 하이브리드, 미국 생산, 로보틱스, 피지컬 AI까지 새로운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의 핵심은 현대차와 기아만 담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주식 50%, 채권 50% 구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만 직접 매수하면 주가 변동성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ETF는 절반을 단기 국공채 성격 자산으로 채워 변동성을 낮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채권은 장기채보다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장기채 중심 상품보다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ETF는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너무 큰 변동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맞춰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ETF를 마음껏 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채권원합형 ETF는 안전자산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ETF도 현대차와 기아라는 주식 자산을 절반 담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을 채권형 자산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IRP 안전자산 후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채권형 상품보다 성장성을 더 담고 일반 주식형 상품보다 안정성을 높인 2세대 채권원합형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원큐 채권원합 ETF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원큐 채권원합 ETF는 원큐 현대차기 아채권원합 50 ETF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대표주에 집중하는 원큐 K 반도체 탑2 채권원합 50 ETF,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원큐 코스닥 150 채권원합 50 액티브 ETF,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원큐 200 채권원합 50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또 미국 나스닥 100이나 미국 S&P 500의 미국채를 함께 담는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채원합 50 액티브 ETF, 원큐 미국 S&P 500 미국 채원합 50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는 채권원합형 ETF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투자 성격은 꽤 다릅니다. 반도체 탑2 채권원합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코스닥 150 채권원합 ETF는 성장주 성격이 강하고 바이오와 2차전지, IT 성장주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채권원합 ETF는 국내 대표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나스닥 100 미국 채원합 ETF는 미국 기술주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에게 어울립니다. S&P 500 미국 채원합 ETF는 미국 대표 지수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권원합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안전자산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수익률과 변동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볼 때는 단순히 IRP에서 살 수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주식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큐 현대차 기아 채권원합 50 ETF가 어울리는 투자자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현대차와 기아의 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입니다. 둘째, 개별주 직접 투자는 부담스럽지만 현대차 그룹에 일부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셋째, IRP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영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넷째, 단순 채권형 ETF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는 투자자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라는 특정 종목 집중이 부담스러운 분, 자동차 업황 변동성을 싫어하는 분, 그리고 안전한 안정형 자산을 원하는 분에게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이 50% 들어가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ETF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큐 현대차 기아 채권원합 50 ETF는 현대차와 기아 50%, 채권형 자산 50% 구조의 ETF입니다. 둘째, 채권원합형 구조이기 때문에 IRP 안전자산 후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관심있게 볼만한 상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IRP 안전자산으로 어떤 원큐 채권원합 ETF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처럼 특정 기업 성장성에 투자하는 상품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S&P 500이나 코스피 200처럼 분산이 잘 된 상품이 더 편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ETF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